그러면 말씀드렸던 690년 서경업의 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 그 당시에 서경업의 난 때 그 측천무후를 반대하는 이제 그 토벌 경문 같은 게 나왔는데 그 글을 보니까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그냥 황후가 보면서 아유 누가 썼냐? 그냥 아무개가 썼어. 아유 그렇게 능력 있고 머리 좋은 사람을 왜 반란은 이렇게도록 내버려 두냐? 진작 데려다가 임용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측천무후의 그 도량과 인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제 거기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당히 대단히 잔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략과 술수와 대담성 이런 걸 가지고 45년간 당나라를 지배했는데 그럼 정치적인 업적이 어떠했느냐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타고에 대한 우리가 얘기입니다만은 이 측천무후에 대해서 이타고는 정치적인 업적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름답고 그냥 잘생기고 잔인하고 냉철하고 대담하고 그러면서도 융통성이 있는 정치인이고 문화과 역사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그 시할아버지 때 당나라 초기부터 있었던 구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과거 제도를 통해서 당나라가 그래서 과거 제도가 당나라 때부터 상당히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보아서 관리를 채용하는 제도로서 그 신진 관료를 이제 양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 사회적으로 커다란 변화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던 이 시기에 있어서 666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했으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단히 설천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워하는 상대의 정치인을 가차없이 처벌하지만은 또한 그러면서도 설사 반감을 가졌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사람을 아주 잘 다루는 데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측천무후에 와서 반감을 가졌지만은 측천무후를 도와서 정치를 하고 나중에 측천무후가 물러날 때도 또 물러나도록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러는 걸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포용성과 융통성과 그런 면서 뛰어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냐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서 동양 사회에 있어서 그 여성이 사회 활동이나 또는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았는데 이 당나라 시대 이 여인은 완전히 남자보다 우위에 있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치사적으로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위후라든지 양귀비라든지 이런 여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시기를 가르쳐서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시기에 있어서 당나라의 위세가 어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의 절정기, 전성기였다. 그러니까 이 반세기 동안에 사실상 그 생산력이 대단히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상당히 안정이 됐고, 그냥 질서가 안정된 시대였고, 그 다음에 중국의 한족과 그 주변 민족과의 융화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당나라 시대를 귀족적인 문화라고 하고 송나라 시대를 국수적인 문화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송나라는 쭈그러들었고 당나라는 확대돼 가지고 상당히 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반란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대당의 전성 시기를 확고하게 했다. 그런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동로마의 사라센 제국이나 동로마 제국이나 사라센 제국에 비해서 대단히 비교가 되고 큰 나라를 아주
대담하고 그리고 훌륭하게 반세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성의 지위를 얘기할 때 보통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빅토리아 여왕을 얘기하지만은 시기적으로 봐서 이미 그때 7세기였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기였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도 이렇게 대담하고 훌륭한 뭐 훌륭하다 하긴 못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업적이 놀라운 여인이 있었다 하는 점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빅토리아나 엘리자베스 왕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에 서양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동양에서 압도하기 때문에 서양의 위인들은 많이 알려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우리 동아시아의 훌륭한 역사나 위인들은 덜 알려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다시 얘기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이 척천무후에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은 그 잔인성을 한 가지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태종의 후궁으로 들어왔을 때 어느 날 그 말이 운동장에서 말이 뛰는데 말이 하도 날뛰어가지고 사나워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황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너 같으면 저거 어떻게 되냐 했더니 그 뭐 채찍 쇠로 만든 채찍 2개 하고 비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말 안 들으면 쇠채찍으로 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안 들으면 머리통을 채찍으로 치고 그래도 안 되면 비수로 목을 찔러서 죽이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황제가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놀래고 이 여자가 나중에 당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대단히 겁을 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나라를 690년에 치우고 자기가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주라고 그러는데 무시의 주나라라고. 그래서 15년 동안은 당나라가 끝나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물러간 뒤에 다시 당나라가 되는데 어쨌든 참으로 놀라운 얘기죠. 정권을 그렇게 휘둘렀을 뿐 아니라 왕조 자체를 무너뜨리고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지배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역사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네, 감사합니다.